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천병원 김상국 원장입니다. 오늘은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테니스 엘보 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테니스 엘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를 엘보 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엘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이 되겠죠. 왜 테니스 엘보가 됐을까요? 테니스 엘보 하면 이렇게 라켓 보이시죠? 배드민턴인데 그냥 테니스 라켓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요렇게 치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우리가 백핸드 할 때 요렇게 치게 되겠죠. 예, 요렇게 치게 될 때 이쪽에 팔꿈치가 어디가 아프냐 그러면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이 아프게 됩니다. 바깥쪽에 이렇게 칠 때 아무래도 백핸드가 들어갈 때 이쪽에 하중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부하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름을 테니스 엘보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테니스 엘보라면 꼭 테니스 칠 때만 생기느냐? 그만은 아니겠죠. 당연히 뭐 배드민턴 칠 때도 생기고 골프 칠 때도 생기고 야구할 때도 생기고 탁구 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목에서 다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운동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도 뭐 주부들이 특히 많이 생긴다 그래요. 주부들 계속 요거 걸레질하고 설거지하고 닦고다 하지 않습니까? 주방장들 칼질 계속하고 쓱싹쓱싹하고 무거운 거 들고 하다 보면은 테니스 엘보 외측 상가염이 생기게 됩니다. 아셨죠? 백핸드 할 때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요? 테니스 엘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거 파워포인트에서 짚어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천병원 김상국 원장입니다. 오늘은 팔꿈치 통증 테니스 엘보라고 합니다. 테니스 엘보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프리뷰니까 예습 시간이죠. 그냥 전반적인 수박 겉핥기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니스 엘보의 다른 이름은 외측 상가염이라고 합니다. 팔꿈치 통증 왜 나타날까요?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뭐 테니스 엘보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골프 엘보, 연골 손상, 인대 파열, 관절염, 추벽 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골절까지. 오늘은 그 중에서도 테니스 엘보가 됩니다. 외측 상가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런지라는 분이 1873년 독일 문헌에 처음으로 외측 상가염에 대해서 기술을 했습니다. 모리스라는 분이 같은 해인데요. 같은 해에 또 이야기를 하기를 외측 상가염과 테니스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모리스가. 그래서 이후에 테니스 엘보라는 일반적인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예, 테니스 엘보라는 것은 1973년에 테니스를 치다가 이 선생님이 알아내신 거예요. 예, 헨리 모리스라는 분이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나는 갑자기 운이 없게도 테니스 치다가 6번이나 6 하드 세트 많이 치다가 이렇게 아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측 상가염이 테니스 엘보랑 관계가 있다라고 먼저 기술을 한 거죠. 상당히 어정쩡한 상태로 쳤네 옛날에는. 그래서 이렇게 치다 보면 여기 팔꿈치가 여기가 아파지는 거죠. 힘을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아파진다. 그래서 테니스 엘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테니스 엘보에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테니스 엘보 우자를 더 붙은 거예요. 엘보 우 그리고 또 외측 상가염 영어로는 라테럴 에피콘딜라이티스 그리고 또 외상가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엘보 상가염 이렇게 테니스를 칠 때 이렇게 바깥쪽입니다. 결국은 우리 테니스 엘보가 일어나는 것은 팔꿈치의 바깥쪽이에요.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생기게 됩니다. 이런 모양인데요. 왜 생기는지 보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병태의 해부학적 이해가 많이 발전을 했지만 아직도 적절한 치료에 대한 논란은 여러가지 되고 있어요. 수술을 해야 될 건지 비수술을 해야 될 건지 근데 또 대부분의 환자는 다양한 보존적 치료로 성공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비수술적 치료에도 보존되지 않는 4에서 11% 정도의 환자에서는 결국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계셨죠. 정형외과 문헌에 보면 다양한 수술 술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방적인 방법, 내시경적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요. 어떤 수술인지 잠깐만 보면 비정상적인 퇴행성 조직을 제거하고 단순하게 힘줄을 봉합하는 방법 또는 조직을 제거하고 외측 상가에 다시 정식으로 봉합을 단단하게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발병 기전 쭉 알아볼게요. 이분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가장 흔하게 인정되고 있는 외상가염의 발병 기전을 설명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론에 기초해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단요한신관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어려워요. 단요한신관
다른 말로는 단요측 수근심근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많이 어렵죠. 영어로 보면 ECRB라고 합니다. ECRB, Extensor Carpi Radialis Brevis, 단요안심관, 단요측 수근심근, ECRB. 그래서 ECRB가 요거예요. 가운데 있는 요거거든요. 요거는 ECRL이라 그래요. 롱구스, 길다는 뜻인데요. 짧은 걸 우리가 브레비스, 이쪽에 지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게 결국 가운데 요 녀석이 지나가다 이쪽에서 염증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가운데 끼어 있다 보니까 힘을 생각보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ECRB가 또 얇고 바깥쪽에 보면은 쭉 가다 보면 힘줄로 많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위에 많이 생긴다. ECRB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생기느냐? 반복적인 과도한 사용이 단요한 심근, ECRB, 기시부의 미세한 파열을 일으킵니다. 결국은 처음에는 과도한 사용이 오버유즈가 미세한 파열을 일으키고 힘줄 건해봉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성숙 치유 조직에 의한 대체가 흔히 뒤따른다. 그래서 이렇게 미세 파열이 생겼다는 거죠. 테니스 치다 보면 다른 행동하다가 심하게 미세하게 파열이 됩니다. 미세하게 파열되면 처음에 몰라요. 조금 아프니까. 그런데 미세 파열이 생기고 과사용을 하게 되면 더 안 좋아지죠. 더 안 좋아지고 과사용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급격하게 생기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과다한 사용이 미세한 파열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힐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내용이죠. 조직 병리 검사에서 염증 세포가 없는 퇴행성 과정이 발견되며 초기에는 혈관 섬유 모세포의 증식이 특징이고 이후에는 혈관 섬유 모세포성 근염으로 변화한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과정입니다. 이런 병리학적 과정에 의해서 팔꿈치, 테니스 엘보 염증이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테니스 엘보의 대략적인 내용만 알아봤습니다. 이해 많이 되셨나요? 예, 이해 많이 되셨군요. 다음에는 더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 영상 끝나고 나면 바로 여기에 구독 버튼이 있어요.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테니스 엘보로 팔꿈치 통증이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